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영화 사도가 한창 흥행을 하던 때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 서초동에 사는 주부 광모 씨가 지난 주말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을 데리고 사도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아버지 영조의 뜻을 어기고 공부를 게을리한 사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한 채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며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부쩍 말을 안 듣는데 이 영화가 스스로 사도세자 처럼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이 한창 인기 있던 시절 1인용 독서실이라며 드라마에 나온 예서 책상이 있었는데 열혈 학부모들과 집중을 바라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뭔가 제작진이 이야기하려 했던 메시지와 완전 정반대의 이해를 하고 행동했던 것인데요. 이번엔 이렇게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뇌가 사기꾼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기 피해자가 중고나라에 사기꾼의 이름을 올리고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님이 그렇게 중고나라에 제 이름을 올리면 제가 사기를 못 쳐서 돈을 못 드리잖아요. 글 지워주세요. 오늘 하루만 돌려막아서 돈 들어오면 드릴 테니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돈을 돌려주세요. 그럼 지워드릴게요 라고 하니 사기쳐서 드린다고요. 오늘 이라고 답을 하는데요. 아, 못 믿어요. 님 사기꾼이잖아요 라고 하자 안 주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 본체 갤러리에는 친구 그래픽카드를 훔친 게 아니라 실수로 가방에 넣은 건데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작물은 훔친 물건을 말하는 거라며 친구 컴퓨터 고장나서 고치러 갔는데 1060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장착 안 되어 있고 비스듬히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빼냈고 그 과정에 실수로 본인 가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순간 본인도 착각을 해서 아무리 봐도 방에 안 보여서 일단 친구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내장 그래픽으로 돌려놓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후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나름 만족하며 잘 사용하는 중이고 본인 역시 가방에 그래픽카드가 있는 걸 잊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가방 속에 그래픽카드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내 가방에 있고 누구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나한테 필요도 없는 물건이고 가지고 있어봐야 똥만 될 뿐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팔았을 뿐인데 이게 왜 내가 욕 들을 짓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걸 손버릇이 나쁜 거고 도벽이라고 한다는 댓글이 인상 깊기도 한데요. 다음은 음주운전자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단톡방에는 혹시 음주사고 내신 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올 초에 음주로 걸려서 1년 취소가 됐는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무면허로 일 다니다가 이번에 교차로에서 택시가 본인 차 뒷문을 브레이크도 안 밟고 받아버려 폐차 수준으로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글쓴이가 잘못한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택시 공제조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는데 그래도 상대와 내가 불박이 있으니 본인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는데 블랙박스는 보여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잘못이라고 몰고 가는데 돌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무면허의 음주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여기서 지면 유튜브로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될 정도의 큰 사고인데 사람은 멀쩡하다고 합니다. 차는 견적이 1,500이 나왔는데 그 돈 주고 고쳐봐야 이젠 그 가격도 못 받을 것 같고 또 2, 3년은 면허를 못 딸 텐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난감하다며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아는 분 조언 좀 부탁한다고도 합니다. 교차로에선 선진입이 우선인데 경찰이나 글쓴이 보험사나 큰 도로가 우선이라며 본인을 몰아간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쫄 수도 있지만 본인을 조사한 사람을 고소해야겠다고도 합니다. 본인은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서 0.32가 나왔고 무면허라는 것. 그런데 사고는 택시가 일방적으로 와서 본인 차를 받아버려 본인 차가 폐차 수준으로 돼버렸는데 그것까지 본인 잘못으로 돌리려고 해서 경찰을 고소해야겠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린다며 본인은 반드시 이길 테니까 그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과실 같은 건 구두상의 정황만으로 왈가왈부하긴 어렵지만 음주로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신 건 너무하시네요 라고 답을 하자 그러게요 라며 독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연장을 풀세트로 가져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며 이젠 오야지를 따라다니든 아파트에서 단가가 작아도 할 수밖에 없겠다며 아마도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다면서 모르면 당한다며 계속 본인이
피해자인 척합니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이면 거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며 꼴 좋다고 한마디 하자 고맙습니다 충고 라며 본인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겠죠 라며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전날 마신 술이 0.3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다 깬 줄 알고 운전했다며 변명이라며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 때문에 4,100만원 주고 산 차를 3년 타고 폐차시킨다며 수업료 많이 낸다고도 하는데요. 다른 분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한 분이 전날 술을 마셨냐며 술이 덜 깨셨음 일을 하루 쉬시던지 해독이 늦게 되면 술을 안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무면허 운전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잘잘못을 따지시냐면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며 제발 좀 고치시고 사고 나서 본인 인생만 망치면 다행이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 주시고 변호사 사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하다고도 조언을 하는데요. 그러자 음주운전자는 지역색이 뚜렷해서 변호사도 그 지역 편을 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어떤 분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굳이 불박을 볼 필요가 있냐며 제발 본인 잘못을 아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음주운전자는 본인 잘못은 달게 받겠지만 그러나 상대가 박은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음주의 무면허는 정말 본인이 잘못을 한 거니 그에 대한 벌은 당연히 달게 받겠는데 상대가 날 죽일 듯이 받아버린 것까지 본인 잘못으로 씌우는 건 못 견디겠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못한 글쓴이가 무면허 뜻 모르시냐며 운전하지 말란 소린데 님 무면허의 음주면이라고 하자 본인이 잘못했다며 수고들 하세요 라며 본인이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다음은 층간소음 가해자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1년 가까이 싸워오던 아랫집 신혼부부가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요. 어린애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얼굴만 찌푸리는 그들이 정말 미웠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스트레스 받던 차에 가해자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사간 것이 속 시원했다고 하는데요. 그 집에 새로 이사온 노부부는 이제 4살 된 본인 아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단 한 번의 항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네들 가는 귀가 먹었나 하며 안심하고 있는데 아이가 일찍 잠들어서 조용했던 어느 날 노부부가 글쓴이 집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그동안의 불만을 한 번에 쏟아놓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문을 열어드렸다고 하는데 노부부는 아이가 매일 건강하게 뛰어다니던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와봤어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본인은 본인의 이기적인 생각과 미안함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그 뒤 본인은 층간소음에 훨씬 더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좋은 분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유라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아랫집 사람이 완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위층 임산부랑 담배 문제로 협의를 봤다는 글이었는데 위층 임산부는 지속적으로 담배 문제 항의를 하였지만 결국 본인이 항의한다고 합법적인 흡연을 제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임산부랑 남편까지 내려와서 진지하게 이웃으로서 기분 좋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는데요. 견과류 4박스랑 백화점 상품권 15장을 넣어왔는데 이 견과류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수제로 파는 건데 1,500원짜리로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주장한 부분은 본인 돈 주고 본인이 산 아파트에서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합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금연 아파트라도 주거 지역은 금연 구역이 아니기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담배를 금연구역이 아닌 주거지에서 피는 건 합당하다며 대놓고 당신들이 내가 집 사는데 돈을 보탰냐 관리비를 내주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 못했다고 합니다. 위층에서 담배 냄새로 인한 항의는 합법적인 생활을 하는 본인에게 할 게 아니라 시공사에 하던지 아니면 본인 주거지에 차단막을 설치 또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해줬다고 하는데요. 임산부 댁의 건의사항은 아래층 총각 의견 100% 맞는 말이고 흡연의 권리 또한 당연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웃끼리 조금만 양보 좀 해달라면서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화장실 흡연 자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화장실 흡연 자제 이것만 제발 당부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백화점 식품 코너 관리 점장이라서 아래층 총각 생각해서 담배보다는 건강에 좋은 식품 먹어보라고 자주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본인은
본인도 사람인데 굳이 위층 피해 간다는데 고의적으로 핀 적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지정된 시간 이외에도 최대한 주거진의 흡연 자제하고 옥상에서 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에게는 견과류보다 고기가 더 좋은데 이왕 줄 거면 고기 좀 달라고 했더니 빙글에 웃으시더만,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한 번씩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본인 백화점 식품 코너 오면 알아서 잘 챙겨주신다고 했다는데요. 아래층 총각이 살아있는 악마라며 본인 같으면 구두 신고 탭댄스 춘다는 댓글들이 인상 깊기도 하네요. 2017년이 뉴스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승강기 부서지니 사람은 나중에 구하라는 말을 했다고 경찰이 구조를 막아섰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고 구조가 다르다며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을 욕하기도 했었지만 여기엔 속사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이라는 곳에서 기동 취재, 승강기 갇힘 사고, 관리 주체 책임 범위 문제로 논란이라는 기사를 썼었는데요. 사고 당시 한 뼘 정도 문 열린 상태로 승객의 상태는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고 마실 물을 건네받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 위급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119는 강제 개방에 대해 관리 주체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강제 개방 시 승강기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거나 승강기에 갇혀 밀폐에 따른 불안감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면 강제 개방을 하지만 일상적인 상태로 보이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방을 한다며, 강제 개방 시 승강기의 파손으로 구상권 등을 청구받을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승강기 업체 기사가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고 강제 개방 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당시 관리소장은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갇힌 승객에게 전문 기사가 도착할 것이라 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구조를 막은 것처럼 확대돼서 서글프다는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 아파트 승강기에 여성 갇혔는데 관리소장 구조 막아, 승강기 파손 우려 119 막은 관리소장 같이 자극적 제목을 뽑아 소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도 엄청 고민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